네, 반갑습니다.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혹시 박헌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헌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입니다. 한때 그는 조선공산당에서 중앙위원회 서열에서는 김일성을 제치고 1등까지 했던 주요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김일성이 북한을 집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 아닌 박헌영의 자식들을 보고 있었겠죠. 이런 공산당의 실세였던 그에게는 미모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독립운동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그의 친구와 불륜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남편은 나라를 위해 감옥에 있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남편 친구랑 불륜한 것도 모자라 그 친구와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친구도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박헌영의 아내였던 주세죽의 일생에 대하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죽은 1901년 함흥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 상대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3.1운동이 일어나자 거리에서 만세를 외쳤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한 달간 유치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주세죽은 평소 소질이 있던 피아노 유학을 위해 상하이행을 결심하고 유학생활 중 친구였던 허정숙을 통해 박헌영과 김다냐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중 박헌영과 눈이 맞게 된 주세죽은 박헌영과 연애를 하게 되고 박헌영에 푹 빠진 주세죽은 속칭 몰빵을 하게 됩니다. 주세죽은 공부하던 피아노도 다 때려치고 남자친구인 박헌영이 책임비서로 있는 고려공당에 가입하여 기간지를 편집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고 곧이어 박헌영과 결혼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결혼으로 유학생활을 청산한 주세죽은 남편과 함께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후에는 여성의 독립을 위해 조선 여성 동호회를 만드는 등 여성 직업교육 사업을 합니다. 주세죽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늘 강조하였고 여성의 독립의 뜻으로 친구인 허정숙과 나중에 김다냐의 부인이 되는 고명자와 함께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언론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여성 트로이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성 독립운동을 하며 살던 주세죽에게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남편이 신의주 사건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신의주 사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의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일본 경찰이 조사하던 중 박헌영이 상해의 조봉암에게 보내는 비밀 문서가 발각되어 생긴 사건입니다. 신의주 사건으로 남편의 박헌영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박헌영은 감옥에서 출소하기 위해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자살소동, 인분을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2년 만에 병보석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출소 후 주세죽은 일본의 눈을 피해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촌으로 탈출합니다. 박헌영은 당시 임신 중인 아내를 놔두고 가려고 했지만 죽어도 남편 곁에서 죽겠다며 기어이 남편을 따라 나섰고 급기야 기차 안에서 딸을 출산하기까지 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박헌영과 주세죽은 먼저 도착해 있던 김다냐, 고명자 부부와 합류하여 약 4년간 모스크바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끝나고 러시아 공산당의 강압으로 이들은 상해로 가게 되는데 이때 딸아이는 고아원에 맡겨두고 두 부부만 상해로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상해에서 지하 활동을 하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주세죽은 김다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와 함께 남편의 접선지였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가택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박헌영의 목소리가 들렸고 밖에서 포승줄에 묶인 박헌영이 일본 순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눈치 빠른 박헌영이 목소리를 높여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이에 김다냐와 주세죽은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이들을 놓친 일본 경찰들은 박헌영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박헌영은 피멍이 들면서도 친구와 아내를 위해 입을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후에 그 친구와 아내가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입을 악물고 버텼을까요? 돌아가서 주세죽은 그렇게 혼자가 되어 소련으로 돌아가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겨둔 딸을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헌영에게는 2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주세죽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을 때 주세죽을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봐주던 동지가 있었는데 박헌영의 절친이었던 김다냐였습니다. 평소 주세죽에게 흑심이 있던 김다냐는 계속하여 주세죽에게 구애를 하였고 그의 보살핌과 구애에 주세죽은 결국 김다냐와 결혼해버립니다.
박헌영이 체포되고 2년 만의 일이었죠. 문제는 김다냐가 부인이었던 고명자와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상태였다는 거죠. 또한 박헌영은 살아 있었고 상하이에서 체포된 후에 조선으로 송환되어 6년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다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주세죽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끈질긴 그의 악행과 구애로 주세죽의 마음을 얻은 그는 주세죽과 결혼에 성공하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기가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주세죽과 김다냐의 결혼 소식에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그 둘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이 결혼 덕분에 이 둘은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옥에서 절친과 아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헌영은 별것 아니고 신경 쓸 것 없다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나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훗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헌영은 친척들이 주세죽의 행방을 물었을 때 죽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 재혼을 했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불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주세죽이 살고 있던 소련에서 스탈린 대숙청이 시작된 거였죠. 스탈린 대숙청이란 소련에서 스탈린의 체제에 비판했던 사람은 모조리 숙청했던 사건입니다. 이 숙청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 여러 명이 일제의 밀정이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중 김다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륜남이자 상간남으로 소문이 난 김다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조선 공산당은 박헌영의 아내를 빼앗은 그를 버렸던 거죠. 김다냐가 체포되면서 그의 아내였던 주세죽도 위험분자로 분류되어 2달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세죽은 남편을 계속 박헌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은 가는데 씁쓸하네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겠죠. 여하튼 조직에서 버려진 김다냐는 변호 한번 제대로 못하고 1급 범죄자로 선고받아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세죽은 카자흐스탄으로 5년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유배 기간 중 김다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힘들게 유배 생활을 하던 김다냐에게 희소식이 발생합니다. 바로 일제의 패망, 즉 조선의 독립이었죠. 주세죽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해방된 조선에서 전 남편인 박헌영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스탈린 앞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 편지는 박헌영이 모두 거부했었다고 하네요. 해방 후 1949년 박헌영은 본인의 비서였던 윤레나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주세죽과 사이에 나왔던 딸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주세죽이 딸에게 아빠가 날 찾지 않더냐고 편지로 물었고 딸은 아무 얘기 안 하셨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때 자유의 몸이 된 주세죽은 박헌영의 미국 스파이 누명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딸도 체포될까 두려워 딸이 사는 모스크바로 향했고 모스크바행 열차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죽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세죽의 일생은 조선의 패망과 독립투사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비극이 아닐까요? 박헌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알기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불륜은 영혼살인입니다. 2명의 재혼으로 김다냐의 부인이었던 고명자는 무슨 죄인가요? 불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륜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